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워낙은 2월 초에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다시 이제 변론 재개를 한 다음에 오늘 드디어 그 결정을 냈는데 결정이 처음 들어서 저는 오전에 매우 헷갈려 했습니다. 무슨 각하를 했다고 그러고 무슨 인용을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또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를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은 재판관 안 돼 이런 줄 알고 하마터면 오보 낼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그걸 읽어보니 그건 아니고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임명 보류를 한 것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저희가 잠시 헷갈려 했습니다. 김 의원님, 국회에게 저는 구상권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구성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국회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죠. 구성 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3분의 1, 대법원장도 3분의 1. 그러니까 3명은 국회가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국회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2명만 임명했기 때문에 차라리 3명 다 임명하지 않고 좀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임명하겠다 하면 구성권을 침해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죠. 저는 절대로 당신들의 권한을 침해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니까 벌어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뽑아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물론 여당 야당 주장이 지금 엇갈려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가 된 분이 마은혁 후보자이라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그때 원내대표가 바뀌는 경황 그 해명도 약간은 좀 그래서 그거조차 그 사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가 내부적으로 싸우든 말든 국회에서 3명이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논리는 그걸 국회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행정부에서 그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고 저는 뭐 그런 판단을 한 데 대해서는 별로 그 이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니 그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마은혁은 그냥 이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니 그냥 임명된 걸로 보고 헌법재판관 지위다. 그걸 확인해 달라니 그건 각하. 그건 뭐 법 규정도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건 더 이상 묻지 마라. 볼 것도 없다. 두 개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충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데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임명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명장도 없는데 당신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니까 그냥 당신 지금부터 헌법재판관이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규정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재판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관도 그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오늘 아침의 결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바로 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당신이 임명하지 않는 건 지금 위법이야. 그러나 그다음 말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은 그러면 제가 위법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여튼 앞으로 적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이걸 절차적으로 법제처도 안 물어보고 법무부도 물어보고 그렇게 천천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시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1차적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뭐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저도 위법이라고 하니 그걸 제가 합법이라고 우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임명하는 절차는 또 따로 있으니 그건 뭐 또 제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취지고 최상목 대행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안 믿을 겁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3명 다 임명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대대행이잖아요. 대행의 대행이 임명해 버렸거든요. 네.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대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명을 했으니 이게 사실 불법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논리적으로만 따져 본다면.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려고 중개사에 맡겼어요. 근데 네. 중개사한테 이거 5억 원 받아주세요 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집을 팔면서 집을 다시 이제 나가면서 저 잠시 다른 중개사한테 이 집 5억 원에 꼭 팔아달라는데 네. 5억 원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침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6억 원을 받아줬으면 뭐 괜찮습니다 네. 하겠는데 4억 5천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됩니까? 그럼 집주인이 화내죠. 화내고가 아니죠. 손해보상 들어가죠. 그래, 손해보상 또 그것뿐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이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다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죠. 네. 그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논란의 소지가 많고 또 지금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이 심리를 새로 열어서 하지 않는 한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근데 민주당은 그걸 넘어서서 마은혁이라는 분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내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한때는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할 것처럼 칼을 휘두르다가 어느 순간 그 칼이 칼집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우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고 예. 여러 비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네. 마은혁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다시 그러면 증거를 그 판단해서 재판에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증인신문이나 다른 내용은 전부 서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문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한 서류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법제도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변론갱신 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예. 변론을 새로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원래대로 하면 전부 다 증인들 다시 소환해서 다시 물어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어렵다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증거 서류를 가지고 일일이 다 읽어보고 이거 맞느냐.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 이거는 증거로 동의합니다. 채택하세요 하면 피청구인 쪽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렇죠. 동의를 해야만 그렇죠.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한 5달 걸립니다. 예. 옛날에 뭐 대법원장 6달 걸렸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은혁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은 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4월 18일자로. 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이걸 임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 입단속 시키겠군요. 마은혁이 맞자도 꺼내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말로는 또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으면 말로는 또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임명할까 봐 겁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한 가지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 중에 첫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네.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건 그 말도 안 되니까 각하하고 했죠. 그 중간에 이게 있어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판단을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그 칸에 예. 대한민국 국회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 우원식 국회의장 혼자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법하냐 불법이냐 했는데 그게 5대 3으로 갈라졌거든요. 아 맞다. 그 세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왔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복형, 정영식, 그다음에 조한창 네. 이 세 분이에요. 네. 한 분은 현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한 분은 국민의힘 추천,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 임명. 네. 그러면
나머지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민주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추천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미 5대 3으로 되어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나왔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5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좌파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낀 것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만요. 예. 지난번에 그 저 방통위원장 그때는 4대 4였는데 그때 김형두 재판관이 그냥 저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0대 8로 기각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도 4명은 그러니까 묻지마 탄핵이죠. 네. 근데 김영두 재판관은 약간 그때 양심이 좀 예. 찔렸는지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그쪽으로 김영두 재판관님은 저희 대학 동기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니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얼굴 받쳐서 말씀 못하는 부분도 많겠어요. 그런데 이 5분의 재판관들이 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네.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그냥 그 소송 제기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국회는 협의체인데. 예. 근데도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정영식 재판관이 쓴 그 저 소수 의견이 아주 명문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5대 3이라는 설이 많은 이 마흔역을 또 집어넣어서 네. 6대 3 만들 거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그 아주- 사정은 지금 크게 변함이 없다.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내린 결정 그것이 그래서- 지금의 구도를 크게 흔들어 놓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죠. 저는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떤 결론을 낼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무슨 헌법재판관들이 이 국론 분열을 걱정해서 만장일치를 그 시도할 거다. 전원 일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 제가 그것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요. 헌법재판관들 몽땅 교도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지. 왜 남의 그 결정에 개입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라 말아라. 근데 하는 그쪽의 겁니까? 명분은 말이죠, 김 의원님. 네. 그쪽의 명분은 뭐냐면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 네. 소수 의견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것이 곧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그뿐만이 그거보다도 소수 네. 의견이 나온 사람은 협박한 거 아니에요. 당신 소수 의견이니까 네. 거기 나가면 나중에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당신은 소수 의견 때문에 우리 다수가 비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아니 있잖아요. 그 소수의 의견을 네. 바탕 삼아 가지고 네. 광장과 길거리에 그쪽 지지자들이 또 가득 나와서 또 계속해서 이 거리가 뜨거워질 것이므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예. 국민들이 납득하게 판단을 해야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당연히 지금 탄핵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있고 헌법재판관도 그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당신들 소수니까 넘어와라. 이렇게 우리는 만장일치로 가서 그냥 다수의 힘으로 우리는 이 다수의 그 우산을 쓰고 숨죽이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이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례가 이제 노무현 박근혜 전 두 대통령 때는 소수 의견이 그래서 잘못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 네. 그때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음. 그리고 그런 정도로 그 용기 없는 사람이 왜 헌법재판관을 맡습니까? 저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언론에서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맞아 죽더라도 자신 소신대로 좀 소신대로 내놓으라. 예. 내놓게 그래서 해야 8대 0이 됐든 6대 2가 됐든 5대 3이 됐든 자기 의견대로 내놔야 그럼요. 된다. 4대 4가 됐든 4대 4가 됐든. 예. 예.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오늘 이 저 소수 의견을 냈는데 누가 두드려 팼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다수결이죠. 그게 이제 6사람 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식의 생각, 이 집단주의적 생각이 우리나라를 오늘날 이만큼 오염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나온 또 다른 결정 하나는 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무감찰을 하는 것이 권한 침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딱히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감사원의 그 감사 범위에 대해서 헌법 네. 선관위가 예. 마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네. 과연 이게 이 선거 사무를 집행하는데 직무상 독립은 있고요. 네. 법원도 재판 업무는 직무상 독립이 되지만 네. 이 법관 마음대로 쓰면 그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회사라고 주장하고 네. 자기들끼리 이 취업시키고 가족끼리 취업시키는 게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가족회사라며요. 어떻게 가족 회사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